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강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BOJ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융 완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일정 부분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사실상 YCC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발표가 국채 금리와 지수의 항방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오전 9시에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돼서요. 이 부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출이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행진을 끝내면서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무역 수지는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요.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오늘은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2,300선 넘어서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현재 1,1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오늘은 그래도 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7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오랜만에 장 초반에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2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금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폭 좀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위기감이 조금씩 계속해서 들이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또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를 공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난민촌에 있던 수백 명의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민간인 희생자가 또 안타깝게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금 관련주 역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그래요. 일단 뭐 어제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아침에는 한 1,300개 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1,294개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해줄 얘기는 많은데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못할 것 같고 오늘 마침 또 수요일이고 공개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따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지금 노란톡방 좀 미리 열어놨습니다. 왜냐면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FOMC가 바로 코앞에 있죠. 정말 기회입니다. 종목들이 너무 싸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잡으면 여기서 20% 30% 박살난 다음에 올라가면은 지금 들어가고 30% 빠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30% 빠질 거면 제일 좋은 게 오늘 10% 빠지고 내일 10% 빠지고 모레 10% 빠지고 딱 깔끔하게 모든 종목들이 한 3일 동안 10% 빠져서 30 빠지고 들어가면 제일 좋을 텐데 안 빠지고 내일 당장 급등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종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인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FOMC가 이제 오늘 자정 넘어가는 12월 2일 새벽 3시에 있습니다. 뭐 결론은 뭐 거의 동결이 날 거라는 기사가 벌써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쪽으로 가겠죠. 뭐 물론 뭐 그렇게 동결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뭐 인상을 갑자기 뭐 할지도 뭐 인하할지도 그거는 뭐 파월 의장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있는 대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어쨌든 그렇게 동결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지금 이제 주식, 선물, 옵션 그러니까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있는지 지난주도 얘기해 드렸는데 지난주도 하방을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9월 둘째 주 목요일 날에 해서 지수가 떨어질 거다. 잘 떨어지다가 옵션 만기 때 잠깐 반등 줘. 그리고 나서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또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9월 22일서부터 추석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시죠? 9월 22일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현금화해라. 회원들은 9월 21일 날 현금화라고 다 얘기해놨다. 여러분들도 빨리 현금화해서 깨지는 거 피해라 하고 한 달 내내 얘기하다가 지금도 계속 현금화라는 얘기 중에 있는데 근데 지금 10월 9일 날에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래 장이 빠지게 되면 테마주들이 움직이거나 안 좋으니까 장이 빠지게 되면 테마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관련주나 금 관련주나 뭐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하셔라라고 10월 10일부터 얘기했어요. 10월 10일부터 방송을 보면 그러니까 장은 계속 빠질 거다. 근데 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종목이 그쪽이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그때 당시 30% 40% 극동유화, 흥구석유 다 급등했죠. 중앙에너비스 다 급등했죠. 이것도 회원주 추천주 다 뒀던 건데 다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팔아먹고 이제 또 다시 내려오면 이제 공략하려고 노리는 종목인데 방산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 관련주들도 있었고 그쪽으로 매매한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만약에 바닥이라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바닥이나 아니든 간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종목이 많이 빠지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코로나 때 생각해봐요. 종목들 많이 빠지니까 바닥 치니까 바닥에서 세계 경제 그때 다 망한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망하기 어딜 망해요. 종목들 많이 빠지니까 바닥에서 100%, 200%, 300%, 100% 간 애들이 바보였습니다. 7,000% 올라간 에코프로도 있었어요. 제가 추천한 거 7,700% 갔습니다. 7,800% 올라갔어요. 7,800 올라갔습니다. 2만 원 추천해가고. 그리고 웬만한 애들 뭐 후성 560% 올라갔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200%, 300% 다 올라갔습니다. 100% 올라간 애들이 다 바보예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빠지니까 빠지면 기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그 기회가 과연 내일 올 건지 내일 모레 올 건지 여기서는 얘기 못 하고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고 노라도 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시장 얘기 좀 짧게 하자면 그래요. FOMC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낙폭과대 개별주 장세입니다. 종목 매매기 너무 좋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하라는 종목들 에너지 관련주 최근에 급등 나왔잖아요. 금 관련주 지금 40% 다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금 관련주 지금 방산주도 오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안 깨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미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는 도대체 언제 갈 건지, 2차 전지는 언제 하락이 멈출 건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개별주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략이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쳐라, 매매해라. 그런데 충분하다. 왜냐면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매매하는 데는 나쁜 장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FOMC 결과 이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종목이 좀 바뀔 건지 아닐 건지는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 입을 잘 보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시장은 매매하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오늘은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FOMC를 앞둔 만큼 대응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엘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엘컴텍 같은 경우 금 관련주에 속해 있고요. 오늘은 2.71%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시각 가격으로는 1,75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엘컴텍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좀 해볼까요? 자, 엘컴텍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다. 그러면 2,000원을 갈 거다. 2,300원도 갈 거다.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왜냐면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어제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을 들어왔어요. 약 1억 2,80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 주만 거래돼도 좀 거래가 좀 많이 됐는데 1억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 왼쪽에 보면은 엄청 거래가 실렸던 것만큼의 거래가 실렸는데 그럼 그 세력들이 지금 왜 들어왔는가?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자, 호가 단위가 지금 1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언제 5원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2,000원부터 5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고서야 머리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금값 안 떨어져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왜 괜히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 하라고 하는지.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어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줬죠.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 들어오라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에너지 관련주 하라 그랬어요. 에너지 관련주 하라 그랬는데 오늘 에너지 관련주 잘 가죠, 지금? 에너지 관련주 지금 대성에너지 4%, 5%, 그다음에 GSE 지금 9% 폭등합니다. 저거 어제 얘기했어요. 거의 확정적으로. 왜냐면 저거 회원들한테 저거 또 줄 거다. 근데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주겠다면서 이제 잠깐 나고 나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증인입니다. 잘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엘컴테크 얘기 넘어가서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저쪽을 계속 장은 계속 박살이 날고 빠질 건데 왜 에너지 관련주를 하는지, 방산주를 보라고 하는지, 금 관련주를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2,000원이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5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1억만 주 넘게 들어왔는데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눌리면 좀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1원 단위 움직인 데서 팔래요? 아니면 5원 단위 움직인 데서 팔래요? 5원 단위 데서 움직인되게 되면 거기서 띄어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새 호가만 움직이면 지금의 15호가에서 고점에서 던질 수가 있어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띄워놓고 팔겠죠. 그러니까 2,000원은 돌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릴 때 저쪽을 계속 보자라는 관점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잘 듣고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합니다. 다 맞춰왔습니다. 제가 서울경제에 처음 온 거는 2014년도지만 2006년도 동계월드컵서부터 해서 전문가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시장을 5번도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2014년도부터 서울경제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저를 봤던 분들은 제가 했던 시장 얘기들 다 맞춰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금관련주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들으실 수 있고 이따 공개방송도 이따가도 얘기해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가는 종목을 타야 된다 해서 이따가 엘컴텍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예측대로 시장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오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오전 11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표적 종목은 엘컴텍이고요.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들의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3일 퍼스텍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일에는 엘컴텍 1,32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 미도달한 상태였고요. 25일에 다시 한번 퍼스텍 3,7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25일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6일과 27일 역시 엘컴텍 주시해 봤는데요. 각각 1,320원, 1,350원 제시해 주셨지만 매수가에 미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에는 풍산 34,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31일 어제는 퍼스텍 3,495원 제시해 주시면서 0.57%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표적 종목인 엘컴텍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일장에서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퍼스텍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퍼스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일단주 움직이기 전 모습이다. 그다음에 엘컴텍 움직이기 전 모습이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정말 비슷하게 닮았죠.
비슷하게 닮았고 퍼스텍은 엮이는 섹터가 많아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들어갈 수 언젠간 전쟁은 끝날 거니까 재건 관련주, 지뢰 제거 로봇 아니면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전쟁 무기로 쓰고 있는 드론. 또 이것도 그러니까 드론이 여러 군데 쓰이죠. 뭐 촬영 장비로도 드론도 쓰이고 택배도 드론에 쓰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쓰이는 어쨌든 드론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오늘 제이시언도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방산주도 움직이니까 움직이는지 근데 저쪽이 더 빨라요. 어디냐면 GS 이런 쪽이 더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 얘기했으니까 GSE 이런 쪽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요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금 관련주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방산주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제일 늦게 움직이지만 제일 안전하기는 해요. 물량도 좀 더 있고 어쨌든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수익 어제 사신 분들은 수익 좀 났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 기다리면 세력들이 알아서 땡겨 올리겠죠. 근데 이게 땡겨 올리려면은 다른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FOMC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 관련주들이 또다시 폭등을 하고 막 20%, 30% 올라가면 그 다음에서는 퍼스텍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죠. 안전합니다. 퍼스텍은 실적도 괜찮아요. 얘만 실적 괜찮은 거 아니고요. 방산주들은 다 실적이 괜찮아요. 2023년도에서 3,100조 시장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 기사에 나온 얘기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무기가 정말 미국과의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절반은 나눠 먹고 그러니까 지금 애플과 삼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닥권역에서 미래가 촉망한 그러니까 물리면 차라리 이런 데 물리는 게 나아요. 아직도 올라갈 위치는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종목인데 안전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 아니면 로봇주로 엮이든 아니면은 방산주로 엮이든 뭐 드론으로 엮이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엮이든 세력들이 여기 거래가 실렸는데 얘네들도 언젠가는 엘컴텍처럼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100만 주가 아니라 1억만 주 이렇게 실릴 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공략하면 안 깨지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적주로 저는 추천한 거고 전쟁 관련주 추천한 거 아니에요. 전쟁은 끝나야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되죠. 왜 전쟁을 합니까? 근데 인간 역사가 전쟁 역사라 어쨌든 그걸로 보고 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괘씸해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전쟁은 끝나도 갑니다. 전쟁도 끝냈으면 좋겠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군비는 증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는 거니까 혹시나 뭐 전쟁 때문에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 아니요. 우리나라 국방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경제도 안 좋은데 무기라도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미국만 그렇게 해갖고 무기 수출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여기에서 반도체도 1년에 한 해에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한 400조 나왔단 말이에요. 방산도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무기는 있잖아요. 한 번 수출하고 나면 그 나라는 무기 체계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돈이 있는 나라 아니고서는 이거 무기 체계 못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가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는데 독일 거 받아들이고 영국 거 받아들이고 미국 거 받아들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볼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틀려요. 규격이 다 틀립니다. 충전하려고 그러고 뭐 좀 부품 하나 끼려 그러면 이거저거 그러면 정비하려 그러면 드라이버도 개수마다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비행기 끼는 거 똑같은 거, 탱크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다 똑같습니다. 잠수함 들어가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체계가 이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우리가 딱 들어가서 팔면 거기 AS도 해야 되죠. 창정비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좋으면 또 그다음 업그레이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거는 이제 뭐 반도체를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먹거리 사업으로 일단 저는 좋게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엘컴텍 시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엘컴텍 제가 10월 10일 날에 LIG 넥스원 추천한 이후에서 10월 11일 그러니까 휴일 끝나자마자 계속 제가 현금화해야 된다. 왜? 지수가 박살이 날 거다. 떨어질 거다. 최소 20-30% 빠질 거다. 최소가 그거고 최대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빠지니까 지금 장난 아니죠. 종목들이 30-40% 다 빠졌죠. 근데 거꾸로 엘컴텍은 그때 이후로 일단은 처음 추천했을 때 가격이 10월 11일 1280원에 드렸던 건데 수익은 45.9% 났습니다. 또 돌파할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45.9%인데 이미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 남겨놨으면 잘한 겁니다. 만약에 강심장으로 절반 갖고 있다? 잘한 거긴 잘한 건데
항상 올라가는 일은 아니니까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팔고 좀 가져가는 건 괜찮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휴일 끝나자마자 추천한 게 LIG 넥슨서부터 해서 그 첫날이고 그것도 수익 달성 다 했고 엘컴텍 연달아 3일째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서는 1280원 다음에서도 1280원에 줬었나요? 1280원 다음에 그다음에 1280원은 아닐 거예요. 1296원일 겁니다. 1296원에 추천한 게 44.1%, 그다음에 1320원에 추천한 게 41.4%.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1280원부터 1320원에 추천했던 그 모든 게 수익이 다들 45%, 44%다 수익이 많이 났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 가격에 여러분들 사라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 2,000원 넘어갈 건 뻔하긴 한데 그리고 2,300원도 가고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쫓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은 거를 이제 기다리세요. 일단 조정받으면 이제는 1,400원, 1,320원에는 못 사고요. 못 사고 이미 세력들이 이미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1,600원대에서 공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1,700원에서 좀 불안하면 안 내려올 것 같으면 1,700원에서 절반, 1,600원에서 절반 이러면 딱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들이 생각이 있으면 들어올 거고 안 생각이 있으면 눌리지 않고 그냥 날아가면 그냥 2,000원 가는 건데 가는 이유는 지금은 호가를 보면요. 이게 이런 식 움직여요. 이런 식 움직입니다. 이런 식 움직이는데 2,000원서부터는 5원씩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세력들은 수익이 극대화가 되죠. 그러면 확 뛰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2,355원인데 어제 움직인 거 봐봐요. 아침에서 흔들어 놨다. 어제 아침에서 흔들어 놨어요. 흔들어 놨다가 뭐 4%, 5%, 6% 올라가더니 그냥 24%까지 그냥 물량들을 먹어가잖아요. 1억 2,800만 주를.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얼마든지 이거를 맘먹고 땡겨 올린다면 지금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에 지금 준하는 상황인데 이게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거 맞춰서 세력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땡겨 올리겠죠. 그럼 이게 쫙 하고 올라가면 2,000원 넘어가면 2,300원 가면 그럼 그다음부터 전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상상 점점점 진짜로 70%가 아니고 뭐 서남처럼 몇백 프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1,650원이라고 했나요? 잠깐만요. 다시. 1,650원, 1,6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1,600원에 사시고 그러니까 분할로 1,650원이고 1,600원에 사세요. 1,600원에. 왜냐면 1,650원 샀는데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10% 빠져가지고 아씨 괜히 샀네 이럴 수 있으니까 매수는 1,600원에 하시고 1,650원에 좀 불안하면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호가 단위가 바뀌고 세력들이 생각이 있으면 이거 분명히 2,000원 이상으로 들어 올릴 겁니다. 아직도 바닥이에요. 차트가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1억만 주 들어오는 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눌릴 때 잘 공략. 이거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4,000원도 보이고 그러는데 4,000원 가면 100% 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자꾸 누가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돼요. 1,60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 오늘의 표역 종목 엘컴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이었고요. 매수가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1,6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노란톡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상담으로 만나볼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1.9%가량 2% 가깝게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32만 원 선 넘어서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사업 부진으로 실적 발표를 했으나 굉장히 악화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기다리고 있는 게 중국 광군제도 있고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LG생활건강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노란톡방 열어놨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장중 공개 방송,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개 방송인데 FOMC가 바로 코앞에 있고 시장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기회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잡으면 아니 종목은 저쪽이 가고 있는데 이걸 공략하면은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엘컴텍은 45% 수익이 나는데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40% 깨진 종목. 그 차이가 80%입니다. 1억 기준으로 1억 40% 벌었으면 1억 4천 됐죠. 1억 기준으로 40% 깨면 6천만 원 됐죠. 6천만 원으로 된 사람과 1억 4천만 원 된 사람 8천만 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벌어지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뭘 가지고 합성 포지션, 옵션 만기일 다음 주를 가지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 할 겁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이따 거기다가 링크 올릴 건데 거기서 방송할 건데 잘 모르신 분들은 어디서 공개 방송하는 거지 못 찾아 들어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링크 주소를 올려드려요. 방송 끝나면 광고쟁이 때문에 닫을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 자, LG생활건강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참 안타깝죠. 계속 빠지고 있고 엊그저께 지난주 막 급락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많이 올라갔어요. 몇 년 올라갔냐면 2006년도서부터 계속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중간에 조정도 있었지만 2년 조정에 계속 상승, 1년 조정에 몇 년 상승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여기가 8만 원, 9만 원, 8만 원대에서부터 178만 4천 원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순환을 받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카카오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펄어비스도 그랬고 한때 100만 원 넘어갔던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31만 5천 원 수익이신데 어떻게 또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그래요. 이거 많이 빠져서 지금 화장품 이슈가 있으니까 가격을 올린다 그러죠. 근데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좀 약해요. 저는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꼭 이거를 해야겠다.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략은 세워드릴 수 있어요. 이게 30만 5천 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그러면 반돈 줬다 또 빠질 거니까. 그리고 35만 원에서 1차 매도, 그다음에 2차 매도는 37만 원, 8만 원.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익은 줬는데 지금 안 올라오고 다시 떨어져 저점으로 깨져서 손실 나게 되면 분명히 안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저라면 이거 살 거면 방산주나 에너지 관련주나 아니면 엘컴텍 내려온다면 저거 공략하는 게 20% 먹기가 편할 겁니다. 여기서는 쉽지 않은 20% 먹기가.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쪽으로 좀 쉽게 먹으려면 이따 공개 방송 들어와서 그쪽 공략하는 거 그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25,960원에 50%요. 25,950원에 960원에 50%. 예.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상담이 올 때마다 여름에도 얘기했고 한 7월달, 8월달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떨어질 거다. 조심하라. 빨리 팔아라. 현금화하라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예. 아니 한 달 전에만 해도 3만 1,1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라. 저는 이거를 얼마 추천했냐면 작년 11월 달에 5,600원인가? 6,020원이네요. 11월 21일 날 이수페타시스 6,020원에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AS를 많이 해줬어요. 619.3% 수익이 났는데 이제 팔아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를 저점을 깨면은 계속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요 얘기를 오늘도 안 올라. 오늘도 안 올라가니까요.
오늘 안 올라올 거냐고요? 오늘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얘는 많이 올라갔던 600%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작년 대비.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뭐 지난달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때 9월 22일서부터 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작은 것들 현금화하세요라고 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은 끝났지만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물론 아까 또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떨어져서 좀 속은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더 떨어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25,000원 정도만 올라오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 손실 많이 좀 줄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네. 25,000원만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한 30%? 왜냐면 일단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금리 인하하겠다. 좋은 얘기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모르잖아요. 동결하고 미국도 안 좋으니까 좀 좋게 말하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파월 의장이 항상 매파적인 발언으로 항상 안 좋은 얘기를 찬물 끼는데 또 선수라서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좋은 얘기에서 25,000원 가면 일단 현금화 하시고 안 좋은 얘기 떨어진다 싶으면은 손실을 더 늘리기 전에 비중을 너무 많으니까 절반을 손절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오전 11시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인 엘컴텍의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2% 하락하면서 1,736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는 1,600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89% 장 초반보다는 살짝 좀 줄어들었고요. 2,2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54번째 창립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어제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라는 긍정적인 평도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 HBM 투자 지연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걸로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 그 낙폭 좀 만회하면서 2.49%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상승하면서 7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서로 엇갈린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좀 약세인데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익 전망을 하향을 했고요. 온세미컨덕터 역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오늘 장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4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그래도 소폭이지만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이 1% 넘게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 켜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개별주 매매 테마 장세가 될 거예요. 그 얘기의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 그랬죠. 여기서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FOMC를 앞두고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전략은 이따 공개 방송에 얘기를 할 거고 현재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강세를 주는 개별주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빈대가 또 그렇게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빈대 퇴치, 그래서 뭐 해충 퇴치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제도 뭐 동성제약, 경남제약, 근데 오늘은 대화제약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아마 그런 관련해 갖고 일부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니까 그럴 수 있다. 뉴스가 나오고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 생각해야지 아 이제 제약주가 가는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주 장세. 개별주 뭐예요? 제약주가 움직여도 그 안에서 몇몇 애들만 움직이고 만약에 반도체가 움직여도 다 떨어져도 몇몇 애들만 움직이고 2차전지 움직여도 다 떨어져도 몇몇 애들만 움직이고 요게 이제 개별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테마 장세,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장이 좋으니까 공략해야지 이러면 또 큰 코 다칩니다. 일단 그건 얘기는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할 거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흐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방산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방산주 흐름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랜만에 이제 9%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로템도 3% 강세, LIG 넥선도 2.4% 강세, 하나시스템도 강세, 퍼스텍도 5%나 강세. 아까 이제 엘컴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이거 건들면 세력들이 괘씸한 애들이라 이거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공격하지 말고 준 전략대로 1,600원 정도, 1,650원에 사면은 저 욕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아니 괜히 샀더니 괜히 사가지고 10% 깨지고 1,600원이 떨어졌네. 1,600원까지 간다는데 1,500원까지 떨어지네.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600원에다 얘기한 거고 좀 급하거나 좀 감내를 할 수 있으면 분할로 사라고 한 거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면 이따가 마이너스 10%로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세력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 때 해야 돼요. 흔들 때.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흔들 때 들어가면 그러니까 GSE처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GSE 흔들고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국동유화 되는 겁니다. 흔들고 어떻게 돼요? 결국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 때 사면 안전한데 쫓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 바닥에 있을 때 항상 추천하니까 이따가 혹시나 가격이 안 들어오면 내일 또 추천해갖고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2,000원 넘어가고 2,200원 가고 2,300원 갔어요. 그러면 저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산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으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 사면 돼요? 포스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가는 애들 이런 거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 가는 거에 대해 여러분들 초보자들 집중하시면 되고 선수들이나 매매하거나 거래량 볼 줄 알거나 원래부터 주시장에서 달고 그렇죠? 백전노장 뭐 이런 사람들이야 제가 뭐가 좋다 그러면은 알아서들 뭐 극동유화 매매하고 알아서 뭐 그렇죠? 중앙에너비스 매매하고 알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질러 들어가고 뭐 퍼스텍 들어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엘컴텍도 알아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비싸게 사면 항상 당하니까 싸게 공략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이 전투에는 굉장히 그 함정과 개교와 하여튼간 별의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난무하는 제가 그 흐름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더 꼼꼼히 챙겨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공개방송 주소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13,4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고요. 특히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주목을 했던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올해 초에, 이번 달 초네요. 이번 달 초에 회계기준 위반 의혹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한번 휘청였던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매수 가격이 일단 너무 높아서 뭐 손절할 수 있는 전략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 24,000원이면은 재작년 털 틀어서 거의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고점에서 하면 어려워요. 이게 나쁜 주식이 아니거든요. 되게 좋은 종목이죠. 두산중공업.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끝나질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고 올라갈 때가 되면 장기 투자하면은 2만 원 회복할 겁니다. 24,000원 언제 갈지는 보이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2만 원은 회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봄이 와야 되고 여름은 찾아와야 2만 원이 보이니까 나중에 만약에 원전 테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움직입니다. 갑자기 제가 자 무슨 방상주를 합니까? 무슨 금 테마를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원전 테마 해야 돼요. 원전 테마 이제 공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열심히 추가하면서 하면 되고 그런 얘기 하려면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 길게 보셔라. 잡주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냥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좀 살펴봤고요. 지금 살펴봤을 때 지금 10분 정도 전에 지금 기사로 나온 걸 봤을 때는 한수원에서 체코에 신규 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네, 현대모비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실 텐데요. 1.92% 상승했습니다. 2%가량 가깝게 상승했고요. 2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컨센에 일단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형주인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후발주자들도 이 흐름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궁금 좀 하실 것 같아서요. 현대모비스 우리 상담자님은 27만 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대모비스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현대모비스 참 올해 자동차 움직일 때에서 별로도 못 갔던 것 같고 그래도 올라가긴 했었어요.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27만 원이면은 올해 사신 건 아니고 작년에 물리신 것 같네요. 자 차트 보면 27만 원 여기네요 여기. 작년에 최고점이 아니면은 뭐 전전년도에 고점에서 물려서 물타기 하다가 이제 뭐 그냥 갖고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주가는 쌉니다. 주가는 뭐 비싸다는 얘기 못해요. 뭐 싸다도 사실은 얘기 못 하겠는데 왜냐면 장이 빠지면 이게 싼 게 아니고 더 밑으로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근데 비싼 건 아니에요. 장이 이래서 그래요. 장이 좋았고 장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얘도 올라갈 텐데 아직 장이 정신을 못 차렸고 그 정신을 차릴 건지 안 차릴 건지는 파월 의장이 그래서 긴축을 할 건지 양적 완화를 할 건지 금리 인하를 할 건지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립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충격이 좀 더 갈 건지 말 건지 개별 주장이 될 건지 아니면 대응 주장이 될 건지 근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뭐 좋은 얘기는 안 날 것 같고 개별 주장이 계속 될 것 같죠. 근데 얘는 개별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19조짜리의 대응주라서 그냥 뭐 갖고 있는 것만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주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테마주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지금 뭐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제약주는 일부는 움직이잖아요. 뭐 질병 관련주, 뭐 그 뭐야 빈대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해서 뭐 그런 거. 물론 저는 그쪽보다는 방산주나 금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서도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고 뭐 황동훈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또 뭐죠? 무슨 뭐 스마트팜 관련주, 그다음에 최근에 뭐 그 스킨병, 그렇죠? 그거 럼스키병 관련주.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유리한 거예요. 얘네들이 불리한 겁니다. 장 때문에. 그래서 가볍고 테마주들이 유리해서 그런 거고 얘가 뭐 딱히 잘못한 건 없고 시장이 이상하니까 같이 시장하고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당장은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종목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종목 잘못된 건 아닌데 시장이 빠지니까 얘도 정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보다는 시장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개별주, 잡주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테마주 하세요. 얘는 그냥 장기 투자로 그냥 내비로 두고 추가 매수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로 하셔야 되고요. TV로 보시게 되면 그 속도가 20초, 30초 느려요.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자, 일단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자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매수가 13만 3천 원에 비중은 30%. 13만 3천 원이면은 여기가 고가가 13만 3천 원이 된 적이 없으니까 이전에서 이런 데서 물리다가 이제 수익으로 돌 것 같아서 욕심을 내봤더니 떨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경우인데, 근데 좋게 생각하면 다른 종목들은 30%, 40%가 빠졌습니다. 40%, 30%, 40%인데 얘는 좋게 생각하면 8%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게 좀 다행인 거고, 뭐 안 좋게 생각하면은 이거 수익 날 수 있었는데 혹은 보합으로 왔는데 못 팔아갖고 떨어졌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말씀드릴게요. 팔았으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남들보다 덜 깨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들보다는 좀 덜 깨질 겁니다. 물론 저점이 깨지면은 종목들이 날아가고 시장도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비중은 좀 많긴 하지만 만약에 10만 원 쪽으로 내려온다. 10만 원서부터 뭐 8만 원까지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시장에 따라 좀 틀려요.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데 무조건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사겠다 생각.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8만 원까지. 얘가 8만 원 내려가면 다른 개별주들은요 엄청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점이, 얘는 그게 장점이에요. 떨어져도 남들보다 덜 빠집니다. 그래서 8만 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빠져도 얘는 이렇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샀다라는 최근에 그런 기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상담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상승했고요. 1,894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고요. 11월 1일과 2일에 첫 AI 안전 정상회담이 영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뉴스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4%가량 강세 보이면서 4,27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4,67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 대응 전략을 함께 좀 세워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쪽 관련주들이 최근에 막 급등하고 그랬었죠. 저게 인물주 누군지는 까먹었는데 누구의 엮이는 종목으로 제가 그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또 뭐 있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우노도 있고 세온도 있고 다들 뭔가 그 패턴이 좀 뭔가 만들어져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폴라리스, 세온도 거래 실리고 바닥에서 뭔가 만들고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급등하기 좋은 그런 이제 잡주 개별주 테마주들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우노, 얘는 좀 상태가 얘는 좀 별론데 세원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얘가 제일 강했죠. 그 중에서 제일 강했고,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 역할을 얘는 띄우고 있는 거니까 매수가가 4,670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3,800원이 지지되면 보유하셨다가 수익이 나면은 한 5,000원서부터 5,500원은 매도하는 타이밍, 매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FOMC가 있고요. FOMC 이후에서 일단은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파월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의 합성 포지션으로 수급 방향을 봤을 때에서는 이 세력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안다면 종목들을 어떤 게 폭락하면 싸게 살 수가 있는지, 그 종목들이 폭락하기 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계속 뭐를 해야 되는지 라는 그런 얘기를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공개방송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오늘 방송 내내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FOMC를 하루 앞둔 만큼 더 꼼꼼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3시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모양인데요. 파월 회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테마성 혹은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대응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엘컴텍 매수가는 1,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